이 권율의 독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전란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여기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 후기에 이정규랑 분이 쓴 독성산성기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산성이 길가에 있다. 즉 수원, 오산, 평택의 북도변에 있는 요충이라는 거죠. 나무 하나 없이 이렇게 장독처럼 이제 민둥산이 솟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다. 근데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여기 와서 그 친디트 작전을 하는 이후로 이 성이 중요한 걸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럴 리는 없어요. 삼국시대부터 여기 성이 있었고 중요한 거 다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또 전쟁 끝나면 사람들이 자꾸 이 전략 요충지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뭔가 또 방심하던 시대에 정조가 이제 여기 오게 됩니다. 이 영종조 시대에 이 성이 다시 중요해지는데, 특히 정조가 여기 수원 화성을 축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수원을 방어하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구글 지도 같은 거 펴보셔도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킬 만한 성 요충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 자리라고. 수원, 오산 사이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조가 여기 수비대 배치하고 이제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왔는데, 내가 옛날에 온천 갈 때 31년 전에 여기 와서 그때 진남루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그 세마대 자리 아닌가 싶어요. 거기 와서 활을 쐈는데 4발을 맞췄다. 근데 그 양반은 참 재밌는 게 별걸 다 기억해. 왜 애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하지? 나 그때 거기 왔는데 4발 맞췄어. 근데 왜냐면 보통 10발에 4발 맞췄다는 건데, 10발에 4발이 뭐 대단하냐 그러지만 10발에 2발 쏘면 보통이고 10발에 3발 맞추면 잘 쏘는 거고 10발에 4발 쏘면 특등사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나 이렇게 잘 쏜다 말하고 싶었을 텐데 꼭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중요한 데 왔다. 병사들 수고했다. 나 4발 맞췄어. 자, 그리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여기 온, 그때도 아마 저 사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승려들, 백성들 여기 따라오니 다 쌀 한 가마씩 줘. 뭐 이러고 이제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조 에피소드가 아니라 화성이 생기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마 상설 수비대를 뒀고, 사찰도 아마 이제 왕실에서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 조선 후기 되면 사찰을 성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꼭 안에다 사찰을 둬서 승려들이 여기를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에는 항상 김윤호 같은 무승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러니까 왕이 한 번 와서 여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전략 요충이었다는 거죠. 여기 정조의 효심이랑 독산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조가 화성을 쌓은 명분이 화성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행차를 자주 했는데 그 이제 명분이 항상 아버지 능에 간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 분들은 화성 얘기만 나오면 효심의 동네. 그래서 하여간 이 수원 근처로 오면 다 효심이에요. 아버지 만나러 왔다. 여기 오면 아버지 지키러 왔다. 권율 장군이 여기 있을 때 성이 이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라인은 비슷하고 추측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때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한번 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에 이제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남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엄청 좁잖아요. 이게 성문이 이렇게 엄청 좁은 건 큰 자재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가? 다 사람이 고생해야죠. 어쩌란 말이냐? 적이 힘들게 하려면 나도 힘들어야 돼. 이게 인생의 법칙이야. 나 편하게 하면 적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시에 쌓았으니까 일체를 뭐 고생을 하든 죽든 매든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몇 번 강조 엄청 가파르잖아요.
만약에 그걸 수레를 끌고 오려면 어차피 도로 새로 닦아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럴 거는 그냥 고생하자. 그럼 기왕에 성도 좁게 만들자. 그래서 좁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성 다닐 때 제일 재밌는 게 가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지형이 이래가지고 인공적인 농성을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방어하려면 원래 성면에 뭐 이중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어하느라고 여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 싸울 수 있게 하는데, 가보면 한 두세 명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이게 장난이야, 정말 이거 실전용 맞아 그랬는데, 결국 전쟁은 용감한 애 두세 명이든 10명이든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때도 보면은 뭐 일개중대 용감하게 싸워서 뭐 중공군 뭐 일개연대를 막았다, 일개사단을 막았다, 걔들이 다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참호에 있는 두세 명이 통으로 막아요. 일개연대가 참호 하나로 공격해 온다고요. 그럼 거기 있는 애가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세 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세 명이 올라도 또 교대하면 되니까, 이런 거 처음에 저도 우습게 보고 야 이거 뭐 장난감 성이냐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전쟁이 뭔지 군대가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킬 두세 명이 안 끊어지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비웃고, 이거야말로 진짜 전쟁이 뭔지 군인 정신이 뭔지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웃지 마, 이게 뭐야 이런 데서 뭘 지켜.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는 군대가 진짜예요. 저 뒤를 보시면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자연과 인공의 조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어떤 시설을 안 해도 되게 자연치가 돼요. 그러나 산 굴곡이 잘못돼 가지고 너무 벌어져 십자포화가 안 되면은 중간에다 흙을 덮어서 튀어나오게 하고, 그게 잘 되면 자연지형 따라가는데, 저거는 자연지형과 약간 인공으로 솟아서 튀어나온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치가 형성되니까 자리를 잡고, 단 좀 더 나와야겠다 싶으니까 이제 기단을 쌓고, 저 밑에 저희가 그때 왜 3년 산성이 얘기했잖아요. 저 밑에까지 실제로는 돌이 쭉 들어가는 건데, 저 뒤쪽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치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이 완전히 협곡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엄청 깊어요. 이 자리에 활 잘 쏘는 살 하나가 수십 명도 죽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여기를, 이게 치가 자연 지형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치가 돌출을 했는데 산줄기가 여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반이 있으니까 치를 냈거든요. 저쪽에도 치를 낼 수 있는데, 저기다 치를 내면 이게 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경사가 거의 90도 경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보조가 맞춰지니까 요 산줄기에다 딱 치를 얹은 거죠. 저기도 얹으면 좋겠지만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치를 안 쌓았고, 저 반대편 저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 튀어나와 있어, 고맙게도. 그러니까 바위 끝까지 치를 빼서 올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곡선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간격 지형을 봐서 적절한 곳에 치를 쌓아서 돌출시킨 겁니다.